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현민 피셋팀의 강현민 선생입니다. 자, 강현민 피셋팀에서 제가 이제 자료 해석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해석을 담당을 하고 이제 나머지 두 선생님께서 또 저희 선생님께서 상황 판단, 언어 논리를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해주고 계시지요. 자, 간단히 제 소개를 갖다 좀 드리자면은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나이쯤이면 저를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메가스터디 현민적성팀에서 제가 약 10여 년간 적성고사팀을 갖다 이끌면서 우리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뵀었죠. 그러면서 또 대학 또 GSE 특강이라든가 그쵸? 그리고 NCS에서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뵌 분들도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의 경력은 대충 이렇다라는 거 그치? 한번 보시고서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자료 해석만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상황 판단 부분에서 좀 심화 부분이라든가 또는 언어 논리에서 제가 또 같이 논리 파트 부분에서 또 같이 또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료 해석과 통합 피셋이라고 제 전공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 서적들은 올해 다 NCS에서부터 피셋까지 다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들어가실 부분은요. 우리 자료 해석. 일단 우리가 유형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같이 좀 가시죠. 근데 선생님이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강좌들을 같이 연구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봤었을 때 우리 솔직히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너무 이론을 위한 이론을 갖다가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그게 생각이 날 리가 만무하죠. 이거는 그 수많은 막 수백 개의 이론 중에서 이건 그거야. 아이, 안 된다고요. 몸에서 탁 익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함께 하실 부분은 이 자료 해석에서 물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쭉 얘기할 겁니다. 쭉 얘기할 건데 그런데 선생님은 별로 그렇게 정말 이론을 위한 이론, 억지로 막 수업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이론을 갖다가 좀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함께 하실 것은 유형을 갖다가 이 유형들을 하실 겁니다. 이 유형들을 하실 건데 여기에서 문제 분석과 함께 들어갈 거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문제를 보고서 그 이론을 갖다가 딱딱딱 매칭이 시켜줘야지 저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OT라고 해서 이런 얘기만 쭉 해대면 여러분 그걸 30분, 40분 동안 듣고 있으면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뭐 필기하다가 그거 해? 그쵸? 그러니까 문제하고 함께 갑시다. 그냥 개념도 실전처럼 여러분들이 무슨 더하기 빼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자료 해석은 여러분 수리 막 하는 거 많이 들어가잖아. 그런 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생전 처음 하나요? 옛날에 했는데 저거 뭐였더라 까먹은 거죠. 그런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함께 하실 거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 방향을 설정을 하세요. 저는 죽었다 깨도 실전입니다.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깨닫는 거지. 어떻게 그냥 뭐 이론만 30분, 40분, 1시간씩 합니까? 자, 들어갑시다. 피셋, 자료 해석, 기출 분석. 솔직히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자료 해석 문제들 봤죠? 자, 상황 판단도 어떻게 보면 약간 수학이에요. 수학 문제 많죠. 그렇죠? 우리 5급 피셋 가면은 막 미지수 변수가 3개씩 나와요. 그러면서 그걸 막 연립방정식하고 또는 여러분 부정방정식 나오고 막 너무 머리 아파. 여기는 그럴 정도까지 수리의 개념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자료 해석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가장 최근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게 대입 수능이란 말이야. 대입 수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을 때 미처 이런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지 않아. 표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걔네들을 분석을 하고 이런 거 연습이 여러분들이 확실히 덜 돼 있단 말이죠. 대신 이것들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요. 이 자료 해석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취업 시험에 대한 모든 데가 다 이 자료 해석이 똑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5급 공채 민경제 피셋이니까 당연하겠지만 5급 피셋은 조금 어렵고 7급은 조금 그래도 나은 거. 그렇죠? 이렇게 정도가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뭡니까? 대기업 직무적성 GSAT 삼성 거. 그렇죠? 대기업 직무적성에서 나오는 것도 똑같이 자료 해석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공기업 NCS에서도 여러분들 똑같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들은 서로 이렇게 혼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또 NCS 또한 어떻게 됩니까? 피세청으로 나오고 있죠. 피세청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NCS 봐보신 분 계실 거예요. 취업 NCS. 거기에서도 역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모듈형 막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거 다 때려치시고요. 저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내놨던 NCS 맨 처음에 할 때 괜히 그냥 직무하고 공무원 직무하고 연관된 막 억지로 막 해놓은 게 있어요. 뭐 의사소통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개념이 무엇이냐면 배경이 삼성 같은 데 했던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입사시험, GSAT 같은 걸 공기업에도 도입을 하자. 그리고 또 그 같은 걸 또 뭐 공무원에도 도입을 하자. 해가지고 나온 게 피셋인 거예요.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NCS에서는 피셋형 이렇게 나와주는 건 뭐냐면 그 공무원 거기에 맞춰가지고 맨 처음에 무슨 직무적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했었는데 그런 거 갖고 시험 문제를 내기가 여러분 낼 게 없어요. 그리고 너무 쉽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점점 대기업 직무적성에서 GSAT에서 나왔던 문제들 또는 피셋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NCS로 다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요. 이 대기업 직무적성, 공기업 NCS, 피셋이 전부 다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잘해두면 특히 NCS는 7급이 오히려 더 맞죠. 5급은 너무 어려워요. NCS는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우리 특히 자료 해석은 하나만 알면 다 할 수 있다. 마치 사시시험 붙으면 행시시험도 붙고 외무고시도 붙고 이러는 것처럼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좀 해두세요. 그래서 자료 해석은 특히 피셋이 아주 유형별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두시면은 나중에 공기업 NCS도 보고 그치? 삼성 시험도 한번 보고 이러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뭐 문제 한번 쓱 다 보셨죠? 자료 분석해가 하는 문제입니다. 표하고 그래프 그림 있죠? 도표들. 그런 다음에 또 빈칸 넣어 있는 것들. 그러면서 내가 그 자료들 분석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독특한 형태의 그래프 출제들 이런 것들이 요새 좀 나와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익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희한한 것들을 내. 그래가지고 쳐다봐가지고 이거 뭐지? 시험장에서 처음 본 거 같은 거 그런 것들 갖다가 좀 내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은 한 5초만 정신 차리고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다 눈에 보여요. 에이씨 옆으로 되어 있는 막대를 갖다가 갑자기 위로 세웠구나. 또는 뭐 동그라미를 갖다가 왠지 약간 입체처럼 보이게 뭔가를 만들었구나. 막 이렇게 보여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산형 문제는요. 복수의 자료를 갖다가 제시를 해줘. 저게 제일 짜증나, 씨. 그쵸? 그러니까 표가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요. 표 하나, 그쵸? 또 밑에 뭔가 그래프 하나. 아니면 표 2개.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주면서 이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걸 갖고 해석을 해서 자료들을 갖다 뽑아내서 내가 계산을 하게 만들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복잡한 계산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그래도 자료 해석에서 필요한 약간의 수치 해석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계산식 이런 거 말고 수치 해석하는 법을 조금은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지금 단기간에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 필수 공부가 잘 안 했는데 그래도 단기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볼래 했던 분들을 위해서 이 수치 해석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건 정도만 할게요. 이 피셋 자료 해석 문제들은 크게는요. 자료 제시형과 자료 추론형 그리고 변환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 추론형 그죠? 발음이 그냥 자료가 딱 제시하고 넣어봐. 분석해봐. 그러고서 빈칸 같은 것도 넣어봐. 이러는 거. 특히 이런 거 자료 분석형 같은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뭐해서 옳은 것은 나오는 것들이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추론형이라는 것은 별거 없어요. 거기서 내가 자료 뽑아가지고 어떻게 수치 계산하라는 거. 그리고 왠지 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다음 중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매칭형. 그리고 이거 다음에 어떤 자료를 갖다가 더 추가시켜야 되겠어. 막 보고서니 이런 걸 딱 해놓고 논문이니 보고서니 이런 걸 딱 해놓고 어떤 자료를 갖다가 여기다 더 넣을까? 이런 것들 갖다 물어보는 것들. 그런 다음에 자료 변환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표로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저기에서 그래프로 올바르게 바뀐 것은
그렇죠?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표와 그래프 변환형. 그리고서 보고서형. 별거 없습니다. 보고서형 정말 보고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서형이라고 따르게 우리가 어떻게 유형을 갖다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크게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일곱 그리고 때로는 8가지 정도까지도 여러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이것들 갖다가 우리가 천천히 한번 유형별로 다 분석을 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자, 자료 해석에서는요. 꼭 필요한 수치 해석을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이 꼭 필요한 수치 해석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알고 가자고요. 하나씩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어떤 계산식에 이러고 싶지 않아요. 비율 자료라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 이런 기사라든가 논문이라든가 뭔가 분석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5급, 7급 공무원 되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자, 공무원이 생산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직업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생산하는 걸 갖다가 관리 감독하는 직업입니까? 관리 감독하는 직업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우리가 무슨 대기업이나 무슨 전자, 무슨 회사, 무슨 자동차 이런 데처럼 내가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갖다가 자료들을 다 받아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위에다 보고하고 또 상반기에는 어땠고 또 자동차는 또 몇 사분기에서는 또 어떻게 됐고 통계 자료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고 또 몇 년간에 걸쳐서 또 자료가 또 어떻게 또 변해왔고 이런 것들 갖다 위에다 막 보고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그런 것들의 대부분이처럼 비율로 증감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비율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입니다. 특히 얘네들은요,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자, 얘네들은 주로 비율 자료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자료 분석형 있죠? 자료 분석형 문제에서 많이 쓰입니다. 얘네들은요. 가장 많이 쓰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요. 퍼센티지가 있고요. 몇 퍼센트? 퍼센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얘네들에 대한 얘기들도 좀 알아둬야 돼요. 의외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여기에서 이렇게 막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아, 이거 처음 본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보시면은요, 2020년하고 2021년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자, 한 A라는 대학교에 총 학생 수가 1000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110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몇 퍼센트 증가한 거죠? 10% 증가한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뭐 별것도 아니었구나. 10% 증가하는 거 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는 제가 뭘 했습니까? 수를 한 거죠. 수를 얘기한 거죠. 학생 수. 그쵸? 학생 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2020년으로 합시다. 2020년 합시다. 똑같이 2020년, 2021년 이때는요. 어떻게 한번 해보냐면 실업률을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실업률. 그쵸? 실업률을 한 번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의 실업률이 자 2020년에는 26%의 실업률이었고 2021년에는 28%의 실업률입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린 여기서 뭐라고 막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여기서 2% 포인트 그쵸? 2% 포인트만큼 증가했다라고 우리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쵸? 이게 여러분들 26과 28이 있는데 몇 퍼센트 늘었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연히 말하려면은 28분의 26 그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해주잖아요. 여기에 증감 차이가 이만큼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28에서 26 빼가지고 그 이만큼 해가지고 100 곱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몇 퍼센트 증가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게 아니라
퍼센트 비율로 나와져 있었을 때 얘가 2% 증가했다 할 때는 그냥 2% 증가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포인트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런 거 할 때는요, 분명히 10%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말 다른 거 아시죠? 이 10% 증가, 2%포인트 증가. 이해됐죠? 이런 용어 표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자, 이런 용어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봅시당. 자,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지속적으로 증가. 그리고 얘랑 비교를 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 두 개의 여러분들 용어에, 그쵸? 이 뜻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요, 얘네는 매해마다 증가한다. 모든 해에 다 증가한다. 그쵸? 이런 얘기들이 다 항상 증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해, 매년, 매달 이렇게 항상 증가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는요, 증가하는 그 비율이 기울기가 다를 뿐이지 증가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감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냐면은 어쩔 때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길게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증가 추세에 있죠. 그렇죠? 감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용어의 차이를 갖다가 아셔야 돼요. 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항상 증가만 해야 되지 다만 증가의 폭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이런 것들 얘기가 좀 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율 자료에 대한 것들 지문에 나와줬었을 때 우리가 용어를 갖다가 분석을 잘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런 수채석하는 것들 조금씩 여러분 알아둡시다. 또 넘어갈게요. 분수의 크기 비교라고 합니다. 분수의 크기 비교 천천히. 분수의 크기 비교라가 뭘까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5분의 2와 5분의 3이면 어느 게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얘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얘는 분모가 공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자들끼리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일 수도 있죠. 분자가 공통이고 얘가 분모가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 어느 게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그렇죠? 당연히 4조각 중에서 3조각, 4분의 3이라는 건 4조각 중에서 3조각, 그렇죠? 그리고 5분의 3이라는 건 5조각 중에서 3조각. 당연히 4분의 3이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수에서는 분모가 더 클수록 작아지고 그리고 분자가 더 클수록 뭐가 됩니까? 커지죠. 물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분모가 공통이거나 분자가 공통이거나 이게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세상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내주죠.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 뭐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세상 그런 것들 안 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식의 걸 갖다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3분의 1과 4분의 2예요. 여러분들 분자, 분모 어느 것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것도 똑같은 게 없죠. 어느 것도 똑같은 게 없지만 우리는 알죠. 감각적으로. 그렇죠? 3분의 1이 3조각 중에 하나고 4분의 2가 4조각 중에 2개니까는 절반이라는 거. 얘는 절반 안 돼요. 우리는 얘가 크다라는 거 압니다. 감각적으로도 알아요. 물론 시험장에서 선생님 이거 빼면 되잖아요. 4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통분해가지고 12분의 그렇지 3이 6 마이너스 4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언제 우리가 이런 거 하겠습니까? 또 시험장에서 또 이런 거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시험장에선 자료가 46,205 뭐 막 이런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감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다고. 그치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
약간의 우리가 이런 식으로는 좀 가죠. 마냥 보면은 흔히들 이런 걸 봐요. 분모가 증가한 거, 분자가 증가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모가 3 정도 증가했는데 분자가 한 1 정도밖에 안 증가했어.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분모가 훨씬 커졌으니까는 그 다음 게 작아졌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게요. 분자들만 보면 여기선 1 증가했고 분모만 봐도 1 증가했어요. 그쵸? 그렇지만 여러분들 요 일이 어때요? 이 증가한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똑같이 분자 분모가 다 증가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얘네들이 그렇다면 똑같이 증가했으니까는 뭐 똑같은 수입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딱 수치적인 것보다도 몇 퍼센트, 즉 분모가 몇 퍼센트 증가하고 분자가 몇 퍼센트 더 증가하고 분자가 30% 증가했는데 분모가 5%밖에 증가하지 않았어. 어떻게? 그 다음 수는 커지는 수일까 적어지는 수일까? 당연히 커지는 수이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수에서 분모가 5%밖에 증가 안 했고 분자는 30% 증가했어. 어때요? 당연히 이 뒤에 있는 수가 큰 거겠죠? 또 하나 여기에 있는 수에서 자 분모는 30% 증가했는데 분자는 2%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럼 확실히 분모가 많이 증가했죠. 그렇게 돼버렸을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뒤에 나온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 숫자가. 그치?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됐죠? 그치? 자, 우리가 하나씩 따져가는 겁니다. 뭐 별 대단한 거 없어요. 대단한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분수의 크기 비교에 대한 얘기도 좀 한번 해봤고. 자, 곱셈끼리의 비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곱셈끼리의 비교. 자, 이거 실은요. 컨닝하려고 여기 밑에다가 숫자 좀 가져왔어요. 그건 이해 좀 해주세요. 곱셈끼리의 비교. 우리가 당연히 큰 수들끼리 해버리면 당연하게 우리가 알죠. 145와 그리고 178이야. 56이고요. 그리고 72입니다. 얘네들 곱해. 어떤 수가 더 커? 당연히 얘가 더 크지. 누가 이걸 몰라. 그치? 왜 그렇게 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아니 앞에 있는 숫자들도 얘가 크고 뒤에 있는 숫자들도 이거 거꾸로 했다 미안해. 앞에 있는 숫자들도 뒤에 게 크고 여기 있는 숫자도 뒤에 게 크고 뒤에 있는 숫자도 뒤에 게 커. 그럼 당연히 큰 것들끼리 곱했을 때가 더 큰 수겠지. 이거 누가 몰라? 그쵸?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죠. 우씨, 그쵸? 1, 5, 7, 3, 1573이라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선 652를 했어요. 그러니까 슬쩍 이런 거 맞는 숫자 가져오려고 막 써놨죠, 밑에. 1759 그리고 여러분들 483, 483을 곱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때요? 앞에 있는 숫자들끼리 했었을 땐 얘가 더 크죠.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들끼리 했을 땐 얘가 더 크죠. 어떻게 할래요? 그럼 이거 그냥 선생님 계산해야 되나 이거?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1573하고 1759 이 두 개의 숫자 어느 게 더 커요? 당연히 이거 더 크죠. 그런데 1573에서 1759까지 여기가 몇 배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면 이걸 또 뭐 나누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1573, 즉 1573의 10%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이거의 10%면 157.3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어때? 얘가 그래도 157.3을 157.3을 대충 곱하면은 16 여기서 올라가 가지고 172 얼마 막 이렇게 되겠지. 173 정도 막 돼 보인단 말이야. 174 막 저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에서 딱 보니까 얘는 그래도 10% 이상 증가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갖죠. 얘기되죠? 그치? 그러면 약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래도 1.1배 정도는 여러분 늘어난 거예요. 10% 이상 10% 이상 늘어난 거야. 얘는 지금 현재. 그쵸? 그럼 얘네들 652 483 얘네도 비교 한 번만 해보자고.
483에서 10%. 그럼 48점 얼마. 여기다 더해주면 얘보다 훨씬 작아. 얘는 약 1.3배 정도는 여러분 됐단 말이야. 아, 그렇겠구나. 그럼 이렇게 정도 돼버리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 딱 봤을 때 어떤 수가 여러분들 더 크게 느껴집니까? 여기서 이거 봤었을 때. 그치? 얘가 더 크게 느껴지죠. 이렇게 커다란 수는 조금밖에 안 늘었고, 그치? 또 여기에서는 이렇게 또 큰 수가, 그치? 여기에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즉, 앞에 있는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는 1.1밖에 안 늘었지만, 뒤에 있는 숫자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이 앞에 있는 게 훨씬 큰 거죠. 그치?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얘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비교할 줄 아는 거. 곱셈끼리의 비교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갈게요. 교집합과 합집합 얘기를 선생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교집합과 합집합 얘기를 합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제가 요걸 꼭 좀 여러분 알아요. 아는데 이상하게 시간 걸리면서 문제를 풀고 앉아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요. 교집합, 합집합이 이렇게 됐었을 때 교집합에 최소값을 갖다가 알아내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꽤 있는데 물론 똑똑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똑똑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뭐 어떻게 푸냐면 막 이렇게 그쵸? 벤 다이어그램 그래가지고 A, B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전체 집합이고 여기가 A와 B의 뭐가 됩니까? 교집합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문제를 여기다 막 넣으면서 언제 이 짓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그치? 자, 우리 여기에서 이건 알죠? 합집합의 정의는 이렇게 정도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 합집합은 이 전체 집합이 있죠. 전체 집합보다는 살짝거나 같겠죠. 어떨 때는 합집합이 전체 집합 전체 다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전체 집합보다는 작을 수 있고 그치? 이거 상태에서 이 얘기 다 잘 알죠. 아 그렇겠구나. 그렇다면 또 우린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얘랑 얘랑을 뒤바꾸면 NA 교 B 교집합은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 자 합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얘랑 얘랑 서로 뒤바꾸기만 하면 아 교집합은 이렇게 해서 A집합, B집합 합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 뭐죠? 합집합을 빼버리면 또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봤었을 때 우리는 얘를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죄송. 자. 이렇게 그치? 여기가 뭐죠? 전체 집합이라고 딱 하고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집합에서의 이러한 당연히 개수지, 그치? 인원수 막 이런 거잖아. 이렇게 됐었을 때는 합집합이 없더라도 즉 교집합의 최소값을 갖다 잡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전체 집합을 갖고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건 다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좀 알아주세요. 교집합의 최소값에서 필요한 건 어떤 집단 하나 거, 또 어떤 집단 하나 거, 전부 다 각각의 수, 그리고 전체 집합, 그치? 이걸 갖다가 알아두시면 교집합의 최소값을 잡는 데 아주 편하단 말이야. 요것도 알아두자, 그치? 의외로 이거 누가 몰라 하고서 쳐다는 보면은 그런 게인데 막상 문제는 잘 적용이 안 돼가지고 제가 꼭 이 얘기 말씀을 드려요. 벤 다이어그램 하지 말고 시간 없어 죽겠어. 저기다 채워놓고 좀 있지 말고. 아시겠죠? 오케이. 또 가볼게요. 어떤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소양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냐면 산술평균, 중앙값, 가평균, 가중평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막 엄청 나오는 건 아니야. 엄청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아는 봐두면 여러분들 좀 그치? 봅시다. 이거 숫자들 컨닝 좀 할게요. 산술평균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잖아. 뭐 국영수를 맞았어. 국영수 시험을 봤는데 80점, 90점, 뭐 100점 맞을 수도 있지, 그치? 근데 70점 맞자 우리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국영수야 세 과목의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야? 3으로 나누는 거지, 그치?
전체의 수를 갖다 다 합해서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3으로 나누는 거죠. 응? 이렇게 되는 거. 요거 여러분들 멋있는 수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그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중앙값이라는 건 뭐냐면요. 중앙값이라는 것은 10, 20, 그리고 70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앙값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중간에 있는 수 얘를 보고 중앙값이라고 해요. 이렇게 홀수의 수가 나오면 이런 걸 갖고 중앙값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서 또 짝수의 수가 나오면요. 어떤 걸 중앙값이라고 하냐면은요. 여기에 있는 가운데 있는 두 수의 산술평균 있죠. 20 더하기 30을 2로 나눈 25가 우리 중앙값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중앙값이에요. 별거 없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평균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가평균. 실은 가평균 뭐 이게 막 엄청 잘 나오고 뭐 이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가늠을 해볼 때 주로 써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장에서 얘를 갖다 막 엄청나게 막 다 평균을 내고 뭔가를 해야 돼.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죽겠는 거야. 너무 숫자들이 막 복잡하니까는. 그래서 가늠을 할 때 쓴다는 건 추론을 할 때 쓴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대놓고 좀 볼게요. 4년의 인구 밀도가 어떤 A시에 서울시라고도 해도 좋고요. 자, 283.2 그리고 290.5 그리고 300.0 일부러 숫자 그 자체는 쓴 건 아니고 316.4 얘가 킬로 평방미터 그쵸? 자 이렇게 요거당 명수가 그치? 한마디로 1km 되어 있는 이런 넓이 1km 되어 있는 요 땅 안에 283명이 살고 290명이 살고 300명이 살고 316명이 산다. 이런 게 인구 밀도란 말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평균을 갖다가 생각을 하는데 이거 다 더하려니까 죽을 것 같죠. 그래서 내가 뭐를 하냐면 가평균이라는 걸 세워요. A 딱 이래가지고 그치 이래가지고 흔히 해가지고 여기를 300이라고 잡아보자고요. 300이라고 잡아보면 여기에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주냐면 과부족이라는 게 나와줘요. 과부족이 뭐죠? 이 가평균과 얘와의 차이입니다. 가평균과 얘와의 차이를 갖다가 딱 잡아서 300하고 283.2 그쵸? 마이너스 16.8입니다. 됐죠? 얘는 마이너스 9.5고요. 얘는요 0이고요. 얘는요 16.4입니다. 됐습니까? 얘네들을 다 더합니다. 이렇게 해서 뭘로 나누면 돼요? 4로 나누면 되는 거죠. 4로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딱 했더니 여러분들 여기서 마이너스 2.475입니다. 여러분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부족의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평균은요. 어떻게 될 것이냐면 여기서 평균은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 원래 있었던 가평균에서 과부족의 평균을 더합니다. 마이너스 2.475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냥 빼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가평균 더하기 과부족의 평균을 더한다고 하셔야 돼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면은 얘는 플러스로 증가할 거예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얘는 감소할 걸 뿐입니다. 297.525 이런 식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가늠을 하면서 평균을 잡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이거 생으로 얘네들 갖다가 다 더해가지고 4로 나누는 것보다 얘가 조금 나아 보이지 않아요? 또 드물게 얘네들을 써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드물게. 근데 얘네들을 하면 좋아요. 자, 가중평균은요. 어려운 얘기 할 거 없어요. 가중평균은 여러분들 우리 내신 했었잖아요. 자,
뭐 국어가 3단위, 영어가 2단위, 수학이 5단위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각각 국어 점수 맞은 거에다 국어가 만약에 어떻게 돼요? 3단위. 그리고 수학이 만약에 영어로 합시다. 영어가 2단위, 수학이 5단위 이렇게 됐었으면은 우린 그때는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겠죠? 여러분들 3으로 나눕니까? 아니죠. 단위 수를 전부 다 합해버리면 한마디로 80점 맞은 애가 3명 있고 90점 맞은 애가 2명 있고 70점 맞은 애가 5명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는 단위가 뭔지 알죠? 국어 3단위 일주일에 3번 들어가는 거, 영어 일주일에 2번 들어가는 거, 일주일에 5번 들어간다라고 흔히들 그냥 잡고서 단위 수를 갖다 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중치를 둔 거는 거예요. 가중치. 가중치의 평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눌 때는요. 3, 2, 5니까는 1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라는 거. 그 얘가 네 번째 가중평균. 이런 것들을 봐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요.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거. 그치요? 자,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약간 헷갈려하는 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확률과 조건부 확률 갈게요. 확률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확률은요. 확률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쵸?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 선생님은 흔히 올분의 케이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올분의 케이스라는 표현으로. 그런데 이놈의 조건부 확률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조건부 확률 여러분 문제 되게 많이 넘어줍니다.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실 수 있죠? 자, 우리 학교가 있어요. 근데 안경을 쓴 사람과 선생님처럼 안 쓴 사람이 있죠. 그치? 그러면 내가 그걸 갖다 이렇게 한 번만 나눠볼게요. 남자, 여자가 있을 겁니다. 전체를 갖다 보죠, 이건. 그리고 여기서 안경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좀 이쁘게 지우고, 여긴 이렇게 하면 싹 다 지워지네. 여긴 전체입니다. 전체. 이렇게 됐었을 때 얘네들이 합을 갖다가 딱 잡았었을 때 남자가 60명이고 여자가 40명인데 전체는 100명이야. 그치? 여기에서 안경을 쓴 사람은 남자가 40명, 남자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 40명, 그리고 안 쓴 사람은 20명. 그리고 여자 안경을 쓴 사람이 15명, 그리고 안 쓴 사람은 25명. 그쵸? 이렇게 잡았다고 쳐요. 자, 첫 번째. 남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남학생이 안경을 쓸 확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린 이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남학생이 안경을 쓸 확률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에서 남학생이 안경을 쓴 그 인원수. 그치? 그 명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얘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되겠냐면 100분의 얼마? 이거죠. 40. 그쵸? 이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이거는요. 왜 이렇게 그냥 선생님 그냥 명수를 그냥 갖다가 넣어도 되는 거예요? 돼요. 어차피 여기에서는 전부 다 밑에가 올이잖아요. 100분의 100분의 1란 말이에요. 이거 100분의 100, 100분의 40이라. 그치? 그런데 이런 얘기가 돼 있죠. 내가 한 명을 골랐어요. 한 명을 골랐어. 띡 잡았어. 근데 그 한 명이 안경을 썼더래. 근데 안경을 썼는데 그 학생이 하필이면 남학생일 확률. 한 명의 학생을 선택을 했는데 그 학생이 안경을 썼더래. 안경을 썼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인 거죠. 그치?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 안경이 전제 조건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남학생인 거예요. 결국은. 그치? 이걸 여러분들 조건부 확률이라고 흔히 많이 잡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안경을 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다른 게 뭐야? 얘는 전체잖아요. 얘는요. 그 안경을 쓴 학생들. 그리고서 여기서는 남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가서 봐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가 문제를 풀 때는 여기서 그냥 계속 갑시다. 얘는요. 뭐예요? 여기에서 안경을 쓸 확률 여기에서 55. 그치? 100분의 55니까 그냥 55 쓰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100분의 40이니까 그냥 40으로 가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55분의 40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들 남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은 100분의 40이지만 자, 안경을 쓴 학생을 갖다 한 명을 내가 잡았어.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필이면 남학생이더래. 그 얘기는 이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전제가 다르죠. 전제가. 그래서 얘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여기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하자고. 여기 정도까지는 한 다음에 정리를 갖다가 딱 해두고 우리는 아 저런 것들 나오면 내가 대충 이제 무조건 계산하지 말고 저렇게 감을 잡아서 좀 해보기도 해야지. 솔직히 진짜 막 계산하는 거는요. 절반도 안 된다고요. 이런 정도 감 잡아서 하는 거지. 아시겠죠?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것들? 그치? 우리 자료해석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자료해석에서 여러분들 수치 해석할 때 꼭 알아둬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